안녕하세요. 소리주스 권혁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오픈 가드를 패스하는 것 중에서도 이제 가장 원거리에서 상체를 제압하는 스파이더 라쏘 패스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 구체적인 패스 모양보다는 패스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이 원리는 스파이더 라쏘뿐만 아니라 뭐 오픈 가드, 델라이바 가드, 뭐 니실드 모든 가드를 패스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원리니까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가드 패스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픈 가드 패스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제 상대방이 가드를 만들었을 때 결국에 나랑 상대방 사이에 상대방이 다리로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제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제 가드 방어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바닥으로 나를 막았을 때 제가 발바닥에 대고 계속 들어가 주는 거는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깨지 못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부분에서 나랑 연결돼 있을 때 내가 거기다 대고 계속 힘을 실어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발바닥으로 저를 밟았는데 제가 발바닥에 대고 미는 거는 거의 뭐 무의미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레그 프레스 하는 만큼 무게를 버틸 수가 있고 벽으로 막혀있지 않다면은 제가 아무리 무거워도 이 사람이 이 거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뒤로 어깨로 기어간다던가 하면은 계속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영원히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대방이 원하는 부분에 힘이 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접촉을 만들어서 다른 부분으로 눌러주고, 예를 들어서 발바닥으로 상대방이 나를 밀고 있을 때 제가 발바닥을 대고 밀면 같이 밀어보세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발바닥을 대고 상대방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발바닥에 힘이 실리지 않게 오금 밀어주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발바닥에다가 힘을 실어서 저를 밀 수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보여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부분으로 힘을 전달시켜서 상대방이 원하는 부분에서 컨트롤하는 거를 힘들어지게 만들면 제가 그 부분을 뚫고 나와서 패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발바닥에 밀렸을 때 발바닥 자체를 미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힘을 빼서 치워주는 거. 이거는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다른 가드를 없앨 때도 다 마찬가지 원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각도로 내가 힘을 빼주는 거고, 특히 이제 발바닥의 경우에 같은 발바닥이라도 발바닥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닿는 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모든 면이 항상 균등하게 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발바닥으로 땅바닥을 딛고 지금 서 있는데 제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수 있고 앞꿈치가 닿을 수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저를 밟았을 때도 더 뒤꿈치 쪽이 많이 밟힐 수 있고 앞꿈치 쪽이 많이 밟힐 수 있어요. 제가 바닥에 서 있는 상태에서 앞꿈치를 들고 있는데 앞으로 넘어지면 앞꿈치로 짚으면 되는 거지만, 뒤꿈치를 들고 있는데 앞으로 넘어지면 다음 발이 있어야 됩니다. 앞꿈치를 짚고 있는데 뒤로 넘어지면 뒤꿈치로 짚으면 되는 거지만, 뒤꿈치를 짚고 있는데 뒤로 넘어지면 다음 발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스파이더 라쏘를 깰 거고, 첫 번째로 스파이더가 잡혔을 때 이쪽만 제가 상대방 발이 발가락 쪽에 많이 실려 있는지 뒤꿈치 쪽에 많이 실려 있는지, 구조상 뒤꿈치에 많이 실리는 각은 발을 바깥쪽으로 벌렸을 때 뒤꿈치 쪽이 많이 닿게 되고, 안짱다리 모양으로 발을 숨겼을 때 앞꿈치 쪽이 많이 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꿈치 쪽이 많이 닿아 있는 각도에서는 제가 다리를 뒤로 밀어내는 게 상대방 발을 치우는 방법이 되는 거고, 뒤꿈치 쪽에 닿았을 때는
밑으로 내리면 앞꿈치가 닿겠죠. 그러니까 이걸 치울 수가 없는 거고, 안에서 바깥으로 치웠을 때 발이 치워집니다. 그래서 스파이더 라쏘를 하기 전에 첫 번째로 스파이더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상대방 발이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려면 발끝 쪽이 저랑 닿게 유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밑으로 끌고 내려갈 거기 때문에 제 팔 구조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기 좋게, 그래서 이 정강이 자체를 제 전환이 가로질러서 같이 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 발의 압축 정도, 발가락 정도가 나한테 닿는 위치를 유도를 한 다음에 제가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려주면 발이 치워집니다. 그래서 끌어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끌어내려지기 좋게 발가락이 저한테 접촉해 있을 때 밑으로 내리면 치워집니다. 저랑 상대방이랑은 서로 반대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발이 끌려 내려가는 위치가 되면은 이 사람은 반대로 발을 바깥으로 벌리고 뒤꿈치가 닿아 있는 각도, 무릎을 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강이를 걸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처럼 발이 제 전환을 걸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다시 막는 구조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전환을 끌고 내려갈 수 있게 가로질렀는데 상대방 발은 제 전환을 가로질렀어요. 제가 내리면 이 발이 걸려서 계속 안 내려가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도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바깥으로 벌어지고 뒤꿈치가 많이 닿는 각도가 됐을 때는 이제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안에서 밖으로 치우는 각도를 만들어줘야지 치울 수 있어요. 잡았을 때 발가락 끝이 걸리는 각도면 끌어내리는 건데, 발을 바깥으로 벌리고 무릎이 벌어진 뒤꿈치 각도가 나오면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치워주는 각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랑 내가 서로 어느 부분에 힘이 걸리게, 상대방이 원하는 부분에 걸리면 제가 나오기 힘들어지는 거고, 상대방이 원하는 부분에서 제가 힘이 빠지게 다른 부분으로 유도를 하면 제가 원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잡아서 밑으로 내릴 때 발가락이 걸려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발을 벌려서 밑으로 못 내려가게, 살짝 구부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내가 안쪽으로 돌려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가드에서 스파이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무릎을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하면서 저랑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은 그냥 자유롭게 내려오고, 내가 손을 안으로 돌리려고 하면 다리를 안짱다리 내가 손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려고 하면 무릎을 벌리고 이렇게 나와줘. 내가 안으로, 내가 바깥으로. 내가 스파이더를 하나 가져갔을 때 상대방이 내 정강이를 가로질렀다는 거는 내 발을 끌고 내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 발이 발끝이 다 있고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 있을수록 끌고 내려가기에 취약해집니다.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 특히 큰 사람들이 이 버터플라이 위에 올라가는 압박 패스나 다리 위로 올라가는 포지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리를 올리고 있으면 뒤로 끌고 내려가려고 많이. 그래서 손이 이렇게 가로질러서 올라왔다는 거는 나를 끌고 내려가고 싶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발을 바깥으로 걸어줍니다. 끌고 내려가면 걸려서 내려가지 않게. 그래서 두 발을 다 잡아서 토레한도로 강제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면 내가 바깥에서만 막아줘도 끝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얘를 벌리고 있으면 다리를 이제 끌고 내려가는 건 어렵지만
안쪽으로 돌려서 치우는 거는 극단적으로 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손을 안으로 돌리면 이렇게 상대방이 가로질르면 내가 바깥쪽으로, 안으로 들어오면 반대로 바꿔주면 서로 공방이 이어지는. 그래서 제가 소매를 잡고 스파이더를 가지고 이제 상대가 손을 안쪽으로 넣으면 안장다리 끌고 내려가려고 하면 바깥쪽, 그 다음에 이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손을 내가 한번 블럭한 다음에는 안쪽으로 들어오면 막은 다음에 다시 손이 오기 전에 제가 손을 밑으로 끌어내려버려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선택권이 없고 저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상대방이 당황했을 때 내가 뭐 트라이앵글 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라쏘 스파이더 공격이 아니라 라쏘 스파이더를 패스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스파이더를 잘 유지해서 아예 내 손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못하게 스파이더는 적당히 놓고 손을 밑으로 끌어내렸을 때 내가 이 손을 바닥까지 좀 내려가는, 얘는 놔두고 얘랑 멀게 이렇게 내가 얘를 만지기 힘들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끌고 내려가기도 힘들고 안으로 넣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 선택은 상대방 손을 같이 잡고 이 사람이 내 손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내려가주는 거예요. 같이 내려가서 내 무릎이 상대방 손목 잡고 손을 끊어주면 돼요. 그러고 나면 이 손이 나를 못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발바닥이 나를 다시 밟지 못하는 위치까지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대표적인 공방은 제가 여기서 위로 가면 발이 바깥으로, 내가 안으로 가면 안장다리, 그 다음에 내가 손이 오기 전에 밑으로 끌어내리는 상황. 그러면 밑으로 너무 내려오면 같이 맞잡고 밑으로 내려와서 소매 끊고 내가 안쪽으로, 이런 식의 공방을 통해서 상대방의 스파이더를 벗어나고 나면 다시 스파이더가 나오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는 게 좋아. 이렇게 프레임을 구성해서 상대방이 나를 밟지 못하게 막는다고 생각해도 되고, 이 연장선에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목표는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더를 뜯는 손싸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손만으로 상대방이랑 싸우기 힘든 상황에서 내가 다른 구조물을 더 이용해서 상대방이 발바닥으로 날 밟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발바닥에서부터 떨어지기 위해서 상대방의 오금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를 누를 때 발바닥, 반대쪽 발바닥, 무릎, 반대쪽 무릎 전부 사용 가능한데, 일단 스파이더 만들고 제일 내가 몸을 덜 움직이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정면 각도에서 같은 방향에서 무릎을 넣어주는 거예요. 얘를 내가 반대쪽을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 대각선 방향에서 상대방 공격을 받는 것보다 정면일 때 상대방이 사실 할 게 더 없기 때문에 나는 더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는 같은 방향. 그래서 무릎이 오금을 누르고 나면 이 사람이 아무리 발 모양을 잘 만들어도 내가 여기 힘이 안 실리게 만들어서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나면 이쪽 손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파이더 라쏘에서 스파이더 쪽을 정리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가 설명을 했고, 실제로 상대방이 스파이더 라쏘를 다 잡았을 때 이쪽 라쏘, 이쪽 스파이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라쏘가 잡힌 쪽을 내가 만약에 되게 손쉽게 허벅지 바깥쪽으로 손을 넘길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라쏘 손을 이 바깥쪽으로 잘 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때 지금 설명하는 거를
하는 게 좀 더 맞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손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상대방한테 너무 컨트롤이 많이 가 있고 제 이 손이 노는 게 아깝기 때문에 이 손도 뭔가 잡을 건데 이 손을 잡을 때 상대방을 높게 잡는 게 아니라 낮게, 일부러 낮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목깃을 깊게 잡는다는 거는 제 팔꿈치가 몸에서 더 벌어지고 상대방이 제 팔꿈치를 열어서 뭔가를 하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라쏘 손을 놓고 내 팔꿈치 뒤쪽을 잡고 위로. 그래서 장화 신듯이 쭉 당기면 팔꿈치가 많이 열려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식의 공격이든 간에 제가 높게 잡을수록 제 팔꿈치랑 옆구리 사이의 공간을 상대방한테 많이 주는 꼴이 되고 제가 밑으로 잡을수록 팔꿈치를 몸에 붙이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상대가 라쏘를 잡고 제가 손 정리를 못하는 상태에서 제 그립은 띠 내지는 띠보다 낮은, 그래서 제 팔꿈치가 몸에 붙이기가 좋게, 그래서 요걸로 상대방이랑 중심 싸움을 하면서 버텨줄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낮아도 되는데 높은 그립을 일부러 잡을 필요도 없고 잡기 더 힘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선부터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잡아서 밑으로 내려가기, 안쪽으로 돌리기, 밑으로 내려서 무릎으로 끊고 나오기, 아니면 무릎으로 오금 누르고 돌려서 나오기, 그 중에 뭐라도 해서 이팔이 다시 라쏘를 스파이더를 잡히지 않게, 그래서 이팔이랑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해결을 한 다음에 남아있는 이쪽 라쏘랑 싸울 거예요. 라쏘를 정리할 때 우리가 라쏘 가드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서 처리를 할 건데, 라쏘를 라쏘 발을 넣는 깊이에 따라서 뒤꿈치가 상대방한테 닿는 가장 원거리에서 방어적인 라쏘가 있을 수 있고, 발등이 들어가는 일반적인 깊이의 라쏘가 있을 수 있고, 정강이 거의 끝부분까지 들어가는 깊은 라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매대 관리 많이 쓰는. 그래서 다리 깊이에 따라서 거의 등까지 들어가고 무릎 바로 밑부분이 상대방이랑 컨택할 수 있고, 발등이 겨드랑이에 들어가는 정도, 뒤꿈치가 빠지는 정도. 근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상황은 상대방이 원하는 연결점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대고 싶은 사람한테는 뒤꿈치에 내가 기회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꿈치로 밟는 라쏘를 만들었는데 뒤꿈치에 대고 어깨를 민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오히려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발등을 걸어놓는 라쏘에서 발등에 힘이 걸리게 만든다. 이것도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정강이가 들어가는 라쏘에서 무릎 밑에 대고 밀어주는 것도 저한테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라쏘. 그래서 이 다리가 깊은 라쏘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이 등을 잡는다는 느낌에 정강이 바로 무릎 바로 밑에 부분이 저한테 닿는 건데, 여기를 대는 게 상대방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아무리 눌러도 이 사람이 원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내가 스윕다운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상황에서는 얘를 내가 비틀어서 스매시하는 것처럼 여기를 내가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상대가 원하는 건 내가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여기를 아무리 눌러도 소용이 없고 여기 눌러서 바깥쪽이 눌리면은 다리가 포개지고 내가 레그위브 각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니실드를 깰 때랑 마찬가지로 니실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내가 여기다 밀면 의미가 없죠. 근데 내가 여기서 니실드를 이렇게 치우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포개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거랑 같은 원리. 그래서 라쏘가 깊게 들어온 상태에서 내가 허벅지 바깥쪽에 눌리기, 허벅지 바깥쪽에 눌린 상태에서 제가 체중을 계속 허벅지 바깥쪽에 수직으로 눌러주면 밑에 있는 다리가 날 따라오기 힘들고, 내가 여기서 레그위브나 스매시 패스 각도로 계속 상대방이랑 따라와서
패스까지 넘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깊은 라쏘는 리실드 스매시 하는 거랑 비슷한 각도를 사용해서 깨면 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일반적인 깊이의 라쏘나 아니면은 뒤꿈치로 밟는 정도. 그래서 뒤꿈치로 밟는 라쏘, 뒤꿈치로 밟는 라쏘가 나왔을 때 아까 전에 스파이더에서 이두를 밟힌 거랑 지금 뒤꿈치로 어깨를 밟힌 거랑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똑같이 내가 밟힌 부분에 대고 눌러주면 이 사람이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무릎으로 오금을 눌러가지고 스파이더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내 팔꿈치가 상대방 오금을 누른다는 생각으로 눌러주면 뒤꿈치가 나를 미는 힘이 나를 비껴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팔꿈치로 오금을 누르면서 팔꿈치랑 무릎을 같이 붙여주면 상대방을 이렇게 눌러놓는 포지션까지 넘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스택 시켜서 찍고 뭐 레그 드래그로 간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더 이상 밀 수 없다는 걸 느끼고 몸을 재정렬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다시 얕은 라쏘일 때 뒤꿈치가 나를 밟고 있는데 내가 뒤꿈치를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얕은 라쏘일 때 내 팔꿈치를 벌려서 내 팔꿈치가 상대방 무릎 뒤를 누른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밟지 못하고 내 팔꿈치랑 무릎을 연결하면은 내 손을 빼면서 상대방을 스택시키고 여기서 다른 패스를 할 수 있어요. 다시 그래서 이쪽 스파이더, 이쪽 라쏘 스파이더 다시 보여드리면 맞잡고 정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힘을 흘려서 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깊이에 발등이 겨드랑이 걸리는 라쏘. 여기는 상대방 발등에 힘이 실려 있으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오니까 요 적당한 깊이에서는 내 이두를 수직으로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상대방 정강이 아래쪽에 그 체중이 걸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기에 걸고 싶은데 저는 여기를 누르니까 여기가 나를 따라오지 못해. 발등이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이두가 계속 정강이를 수직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발등이 나를 못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옆으로 비켜서 타이트하게 들어오면은 레그 드래그 포지션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이쪽 라쏘에 이쪽 스파이더 라쏘 같이 바지 잡고 밑에 쪽에서 잡고 무릎으로 누르고 빼주고 이두가 수직으로 들어오고 옆으로 넘어오고. 근데 이두가 수직으로 정강이를 누른 순간부터 상대방이 발등으로 나를 걸 수 없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방이 발을 더 빼가지고 뒤꿈치로 나를 밟아서 거리를 벌리려고 하면 나도 팔꿈치를 벌려서 무릎 뒤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만들면 아까 전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아까 전에 스파이더에서 발을 바깥으로 안쪽으로 손목이 움직였던 것처럼 라쏘도 상황에 따라서 깊은데 옆에가 눌릴 것 같으면 좀 빼주는 거고 여기서 수직으로 눌리는 것 같으면 좀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싸워준다고 생각하면,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스파이더 라쏘에서 라쏘 쪽 손은 놀지 말고 바깥으로 보낼 수 없으면 안쪽에서 허리 아래쪽 라인에서 그립을 잡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꿈치가 손을 너무 높이면 벌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스파이더 쪽을 먼저 정리해 주는데 이제 이 발 방향을 보고 뒤꿈치가 닿고 발이 벌어져 있으면 손을 안으로 넣어서 씌울 수 있는 거고, 발이 그냥 발가락 쪽에 닿아 있고 위로 나와 있으면 갑을 불러서 끌어내릴 수 있는 거고,
상대방이 손싸움을 잘해서 손 놓고 밑으로 내려와서 잡아갈 수 없으면 같이 손목을 맞잡고 누르고 발목으로 무릎으로 손목을 뜯어내. 아니면 바닥에 실리지 않게 무릎으로 무릎 뒤를 누르고 발바닥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는 위치에서 손을 돌려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안 나온 상태에서 얘랑 싸움. 얘가 너무 깊다 그러면 약간 이실드 죽이는 것처럼 포기해가지고 다시 너무 깊진 않고 일반적인 위치. 그러면 이두가 수직으로 내려온다는 느낌. 뒤로 빠지면서. 그러면 발등이 따라오지 못할 때 옆으로 피해서 가깝게 다가옵니다. 다시. 이제 뒤꿈치가 어깨를 밟는 각이면 팔꿈치를 벌려서 무릎 뒤를 눌러준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면은 내가 각을 치우러 오면 이쪽 이슬라요. 상황에 맞춰주면 됩니다. 시범이 뭐 그렇게 부드럽지 못하지만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원하는 접점을 내가 비껴나가려고 한다는 거. 발바닥을 갖다 대고 있는 상대한테 발바닥에 갖다 대면 이제 가드를 절대 패스할 수 없는 거고, 상대가 원하는 위치를 내가 항상 비껴나가서 다른 부분에서 비껴서 힘을 줘서 상대가 원하는 연결점이 힘을 잃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지점을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번 시간의 설명은 발바닥을 치우는 거 위주로 해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스파이더 라쏘를 스파이더 쪽에서부터 정리하고, 라쏘를 세 가지 종류로 분리해서 깊은 라쏘, 일반 라쏘, 얕은 라쏘, 요거를 어느 방향으로 힘을 비껴내고 정리하는지 보여드렸고, 이번 영상은 원리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고, 구체적인 뭐 디테일이나 영상 같은 거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